K 고객은 삶에 대한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연말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죽기 전에 집을 좀 치우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이므론 도저히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아 저에게 정리 수납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닫힌 창문을 열고 바닥에 수북이 방치된 물건을 치우고 엉클어진 옷가지와 주방용품이 제자리를 찾으니 제법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정돈된 집을 보자 K 고객은 신비롭게도 살아야 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연말에 계획했던 자살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리는 삶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정리를 실천하는 것은 더 좋은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간절히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15분 정리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윤선현,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저자인 윤선현님은 우리나라의 1호 정리 컨설턴트로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14년 전에 정리라는 평범했던 단어를 자기관리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리를 하면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2010년에 국내 최초의 정리 컨설팅 기업 베리굿 정리 컨설팅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200개 이상의 강연을 다니며 10여 년 넘게 3천여 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했고 수많은 정리 컨설턴트를 양성했습니다. 이 책 하루 15분 정리의 힘은 2012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저자가 창업하기 전 7년 동안의 연구와 2년간 진행한 정리력 세미나와 스터디 모임, 기타 여러 곳을 의뢰받아 정리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한 경험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각종 언론에 정리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서부터 정리란 무엇인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정리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공간 정리, 시간 정리, 나아가서 관계 정리에 이르기까지 정리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통해서 물건 정리와 인생 정리 모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정리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정리를 못하고 어려워하는지 궁금했다. 그래도 정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리력 세미나 참석자분들께 부탁하고 응답을 받았다.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다음에 3가지 이유로 특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여유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퇴근 후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 정리할 엄두가 안 나요. 집이 너무 좁아요 등 무언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찬찬히 따져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정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이다. 우선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정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귀찮아요. 자꾸 미뤄요. 정리할 줄 몰라요. 등의 대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리에 대해 완벽주의에 가까운 강박을 가진 사람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책에서 본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봐 아예 손대지 않거나 수납도구는 많은데 딱 맞는 게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정리 관련 책을 읽고 하루 이틀 만에 완벽히 정리를 끝내려고 하거나 당장 달려가서 수납 도구를 사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리를 꼭 할 필요 있나요? 정리해도 다시 그대로인데요 등 정리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거나 정리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다. 보통 이런 분들은 스스로 강의를 들으러 오거나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가족들이 보다 못해 대신 신청한다. 어머님 댁을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내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정리해 주시면서 정리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결혼한 딸 집에 가면 물건이 온통 바닥에 쌓여 있어서 걱정인데 제가 컨설팅 비용을 드릴 테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 대체로 이렇게 진행할 경우 나중에 가족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정리는 자신의 공간부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날마다 조금씩.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평소에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시간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룬다. 하지만 정리는 결코 하루 만에 할 수가 없는 활동이다. 정리 컨설턴트 또한 오랜 시간 정리법을 연구해온 전문가임에도 집 전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꽤 어수선한 집은 컨설턴트 4~5명이 3일간 꼬박 붙어서 정리해도 빠듯하다. 이런 일을 혼자서 하루 만에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럼에도 어떻게든 시작할 수는 있다. 정리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날마다 조금씩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간을 따져볼 때 훨씬 효율적이다. 조금씩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의외로 넓은 공간을 정리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또한 정리하는 습관 자체를 길러주기 때문에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정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날마다 정리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중에는 식사 후 바로 하는 설거지처럼 일과 중 정리 시간을 확실히 정해보는 것이 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 15분만 정리하는 데 쓰기로 하자. 처음에는 그보다 더 길면 좋지 않다. 딱 15분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되 대신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자. 혼자서 하면 지속적으로 해내기 어려우니 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정리해보자. 사무실을 정리한다면 동료와 함께,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정리할 사람과 서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자. 이때 칸칸 정리법을 이용하면 좋다. 하루에 한 칸씩 냉장고 한 칸이나 서랍 한 칸, 바구니 하나 등 한 구역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칸으로 나눠질 만한 수납 시스템이 없다면 15분을 이용해서 조금씩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냉장고에는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15분 동안 각자 한 칸을 정리한다. 하지만 싱크대는 대부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 이럴 때는 사이즈가 맞는 바구니를 구입해서 물건을 일단 바구니에 담자. 정리하기로 정한 시간에 바구니를 하나씩 정리한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면 언젠가 해야지 하고 몇 년간 치우기를 미루었던 잡동사니들이 하루 15분의 힘으로 한 달 만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버리기의 정리 효과. 느리지만 실패하지 않는 정리 공식은 바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다. 이 공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이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밴드에 미션 기능이 업데이트되었고 이때 아이디어가 하나 스쳤다. 당장 매일 정리 100일의 기적이라는 밴드를 개설하고 1월 1일 새해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매일 버리기 정리 미션을 등록했다. 205명의 멤버가 미션에 참여해 매일 버린 물건의 사진과 인증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9일 미션 마감일까지 5명이 100일 미션을 완수했고 그 후로도 100일 미션을 계속 진행했다. 현재 15차 미션이 진행 중이다. 매일 정리 100일의 기적에 참여했던 수많은 분 중 가장 인상적인 참가자는 예쁨님이다. 1차 미션부터 참여했고 현재까지도 참가하고 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물건을 버렸고 정리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산증인이었다. 100일 정리 미션을 마친 예쁨님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를 통해 달라진 삶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100일 버리기를 참여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를 정리하셨나요? 싸서 사다 놓고 해먹지 않아서 썩어가는 채소가 많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몇 년을 얼려둔 생선과 떡 등을 정리하면서 2000리터 냉장고도 나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800리터 냉장고가 너무 커서 작은 것으로 바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서랍에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니 서랍장도 나눔했습니다. 소파에는 벗어둔 옷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퇴근하면 바로 옷을 걸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습니다. 100일 버리기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합니다. 퇴근 후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문을 열 때마다 깔끔한 거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100일 버리기 중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정리 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품 정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병원에서 생활하시다 가신 분의 집을 정리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물건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품은 1, 2점만 소유하고 모든 걸 버리더라고요. 제 물건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해는 빼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는 삶의 의욕이다. 정리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꼭 컨설팅을 받고 싶다며 간곡히 이메일을 보내온 분이 있었다. 신림동에 사는 이분은 집안 사정으로 갑작스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가구가 너무 많아 옷장을 처분했더니 정리하지 못한 옷들이 넘쳐났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정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정리 컨설턴트 4명이 방문하여 이 공간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기로 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문을 열자마자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 때문에 놀랐다. 발 디딜 틈이 없어 옷을 치워가며 들어가야 했다. 고객은 방의 한쪽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컴퓨터 앞의 의자뿐이었다.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냐는 우리의 질문에 고객분은 답답하면 친정에 가서 자고 올 때도 있다고 했다. 집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고객을 위해 옷을 수납하는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했다.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버릴 물건을 골라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지친 고객은 버릴 물건을 고르는 것마저 힘들어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것처럼 정신없이 펼쳐진 짐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었다. 정리 컨설턴트들이 버릴 만한 물건을 골라내면서 마음을 투스르도록 도와주자 고객분은 천천히 정리에 동참했다. 장판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바닥에 여유 공간이 없었는데 차츰 장판이 보였다. 10시간이 넘도록 정리하고 나니 드디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옷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드디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객은 기뻐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 안에 내팽개쳐져 있던 개인 물건들, 사무실 집게들이 제자리에 똑바로 세워지자 방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롭게 태어난 공간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뒤 고객분은 덕분에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연말 인사를 보내왔다. 메시지 옆에 보이는 프로필 사진 속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다. 정리란 좀처럼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삶에서 새로 무언가 시작할 동기를 유발하는 기적을 선사하기도 한다. 정리는 실행력이다.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80대 20의 비율을 강조하는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성과 중 80%는 20%의 일에서 발생한다. 정리란 20%의 일에 집중하게 해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5가지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 목표를 탁월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3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목표를 한 가지 세웠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무려 80%로 올라갔다.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 미션 중 하나인 하루 목표 3가지 적고 실천해 보기는 이런 의미에서 실현 가능성에 목표를 둔 것이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프로젝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한 분은 우와 이거 신기하네요. 그저 끄적거리기만 했는데 정말 다 해내버리다니 라면서 감탄한다. 오늘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딱 3가지만 정하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 목표가 3가지 뿐이니 꼭 이루겠다는 마음이 생겨 실행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습관도 길러진다. 중요한 일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쪼개서 실행 가능한 일로 만드는 능력도 생긴다. 정리는 기회다. 정리력 카페 유명인 건희 엄마는 정리 덕분에 극적으로 삶이 바뀐 분이다. 건희 엄마는 100일 동안 정리 미션을 수행하는 정리력 페스티벌을 무려 3번 완수했고 3번째 미션을 마치고 다소 의외의 글을 올렸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신기하게 프로젝트 미션 중 미래일기 쓸 때예요. 딱히 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이라서 쓴 건데요. 2차 미션에서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가 현실화되었고 이번에는 셋째가 생겼어요. 100일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원하는 딸을 임신했다니 어찌 보면 정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돈 모으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100일 기도보다 100일 정리를 추천한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반응일 텐데 100일 정리 프로젝트를 실천해본 이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매일 주어진 정리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기 위해 15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움직였고 그 실천이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한 것이다. 정리를 실천한 사람들은 정리를 기적이라고 말한다. 정리 후기를 보면 간증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회를 얻고 싶다면 일단 정리를 시작하기 바란다. 작은 실천을 통해 정리의 기적을 당신도 경험할 수 있다. 옐로우햇의 화장실 청소하는 사장님. 농업고등학교 졸업 후 자동차 용품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하고 자전거 한 대로 영업을 시작한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그는 36년 만에 한 해 매출액이 1조 원인 회사 옐로우햇을 만들었다. 자동차 용품 및 정비 서비스 전문 기업인 옐로우햇은 일본에 480개가 넘는 점포 이외에도 중국, 대만, 중동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기업이다. 옐로우햇의 창업주 가기야마 히데사부로는 무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에도 출간된 그의 책 머리 청소, 마음 청소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된 일화를 밝히고 있다. 그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분위기가 나빴다고 한다. 그는 월급을 올려줄 수도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없는 직원들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회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깃든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청소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도 닮아가는 존재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청소하거나 정돈함으로써 머릿속과 마음이 똑같이 청소되고 정리된다. 복잡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머리도 마음도 정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간, 사람, 공간을 정리하라. 사람을 바꾸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시간 배분을 바꾸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 거래처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거래처에 신경 쓰는 시간을 늘린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거나 방해받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날마다 사장인 친구를 만나면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날마다 학자인 친구를 만나면 그처럼 세상을 보게 된다. 늘 불평하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 불평이 늘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삶이 바뀐다. 세 번째는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TV 드라마나 파워 블로거들처럼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방 안에 있는 물건부터 정리한다. 어수선한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면 집에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받는다. 공간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치우는 것이고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변화의 씨앗은 바로 시간, 관계, 공간이다.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과 물건이라는 요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자원을 꼭 정리해야만 한다. 정리의 1단계, 비움. 존경받는 작가이자 자연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월든 호숫가에 방 한 칸의 집을 지어 살면서 단순한 생활을 누렸다. 몇 개의 소지품과 자신과 친구, 사회를 위한 세 개의 의자만 갖추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삶이란 최소의 필수품으로 사는 것이며 단순할수록 신과의 관계 같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더욱 신성한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삶이 단순할수록 우주의 복잡함이 줄며 주변과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나보내야 한다. 한 사장님의 책장을 정리 컨설팅한 적이 있다. 사장님은 컨설팅을 진행하는 도중 스스로 전공서적을 버리겠다고 결심할 만큼 내면적인 변화를 보이셨는데 딱 한 가지 어린이용 위인전만은 버리지 못했다.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했을 뿐더러 교육적으로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읽히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사장님은 위인전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면 아이가 읽을 거라며 열의를 보이셨지만 고등학생에게 어린이용 위인전이 여전히 교육적일지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한 수강생은 정리력 강의를 듣자마자 집으로 가서 남자친구가 준 곰인형을 버렸다고 한다. 생일에 받은 선물이었는데 곰인형만 달랑 주고 가버리다니 너무나 성의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인형을 볼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선물이라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은 후 시원하게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곰인형을 쳐다보며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했던 것이다. 겉을 정리하면 안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와 더불어 버림의 미학을 통해 새롭고 멋진 기회가 찾아오게 됨은 물론이다. 정리의 2단계, 나눔. 대표적인 기증처인 아름다운 가게 보고서를 보면
기증은 592억의 사회적 비용 절감, 1만 톤의 쓰레기 감량,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서 8,4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래형 장애인 재활시설 구딜 스토어는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 쓰던 물건을 기부받아 수리하고 세탁한 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과 직업 재활에 쓰인다. 기부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오켄에서는 옷을 후원받아 제3세계 국가에 보낸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이런 나눔은 물건 사용의 순환을 가져온다. 순환을 통해 물건과 세상과 생명을 연장한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위대한 행동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마음,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잡동사니가 내 손을 떠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정리의 3단계, 채움. 비움과 나눔으로 공간의 여유를 만들었다면 그곳을 진짜 원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옷장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는 이유는 입으면 행복해지는 옷이 아닌 사고 싶은 옷을 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70% 세일하는 옷, 한때 유행하는 옷,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옷, 갑자기 결혼식에 가기 위해 고른 옷, 애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입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것, 행복해지는 것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채워야 한다. 상상해보자. 책상 위에 정말 마음에 드는 노트북과 세련된 노트와 문구만 놓여있는 것을,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은 좀 적더라도 마치 편집숍처럼 근사한 옷만 걸려있는 모습을,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주는 인맥들로만 가득한 휴대폰 연락처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어 하며 벅찬 감정을 갖게 되는 순간을.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강생들에게 물어보면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대체로 하나의 대답에 이른다.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남의 것으로 만들지 말자. 삶을 정리하여 비우고 나눈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새로 채워가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 넣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선현 저자의 시간, 공간, 관계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들의 좋은 글이나 조언들을 듣고 보면서 그때그때 잘 감동하는 편인데요.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정리란 자신의 삶과 공간의 혼란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리는 모든 자기계발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이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루 15분 정리하는 정리법이라는 게 다양한 많은 정리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여러 사례들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